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라 번지고 아이들의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가른다. 이곳엔 결혼 10년 차 부부 강민석과 윤지혜가 살고 있다.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공백이 있었다. 민석은 오늘도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는다. 지혜는 말없이 식빵을 굽고 커피를 따른다. 둘 사이엔 대화 없이 흘러가는 뉴스 소리만이 존재한다. 같은 집, 같은 식탁. 하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 민석은 생각한다. 이젠 아침 인사도 눈빛도 없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선다. 윤세진. 지혜의 여동생이자 민석의 처제. 밝은 원피스에 스케치북을 든 그녀는 이 집에 자주 들른다. 최근 근처로 이사 온 이후 왕래가 잦아졌다. 세진은 웃으며 인사한다. 형부, 언니. 아침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 집에 없던 온기를 불어넣는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겉보기엔 평온한 삶이 흐르는 곳. 민석과 지혜, 결혼 10년 차 부부는 이곳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점점 말없는 거리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퇴근 후에도 지혜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걸 느낀다. 지혜는 늘 바쁘고 민석은 그 바쁨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있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그 틈에 세진이 있었다. 지혜의 여동생이자 민석의 처제. 최근 언니 집 근처로 이사 온 이후 자주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민석과 마주쳤다. 세진은 밝고 자유로웠고 민석은 그녀에게서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짧은 인사와 커피 한 잔이 예상보다 깊은 대화를 만들어냈다. 세진은 민석에게 말했다. 형부는 언니랑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끔 더 따뜻해요. 민석은 웃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민석은 세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세진 역시 민석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다. 민석과 세진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짧은 대화, 스치는 눈빛, 우연한 동행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길게 느껴졌다. 지혜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식탁 위엔 늘 침묵만이 놓여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석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세진은 민석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형부라는 존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태도는 세진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민석은 퇴근길에 우연히 세진을 마주쳤다. 비가 내리던 저녁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걷던 그 길에서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꺼냈다. 형부는 언니랑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끔 더 따뜻해요. 세진의 말에 민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민석은 세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세진 역시 민석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지혜는 민석의 태도 변화에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졌고 민석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집에 없었다. 지혜는 민석에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버렸다. 민석은 직장 동료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 그건 감정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지금 선 넘으면 다 잃어요. 세진은 친구 소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소영은 분노에 가까운 말투로 경고했다. 언니 인생 망치고 싶어. 형부는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세진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언니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경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지혜는 민석과 세진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석에게 조용히 물었다. 세진이랑 무슨 일 있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평온을 벗어나 갈등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석과 세진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짧은 대화, 스치는 눈빛, 우연한 동행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길게 느껴졌다. 지혜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식탁 위엔 늘 침묵만이 놓여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석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세진은 민석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형부라는 존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태도는 세진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민석은 퇴근길에 우연히 세진을 마주쳤다. 비가 내리던 저녁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걷던 그 길에서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꺼냈다. 형부는 언니랑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끔 더 따뜻해요. 세진의 말에 민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민석은 세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세진 역시 민석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지혜는 민석의 태도, 변화에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졌고 민석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집에 없었다. 지혜는 민석에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버렸다. 민석은 직장 동료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 그건 감정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지금 선 넘으면 다 잃어요. 세진은 친구 소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소영은 분노에 가까운 말투로 경고했다. 언니 인생 망치고 싶어. 형부는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세진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언니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경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지혜는 민석과 세진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석에게 조용히 물었다. 세진이랑 무슨 일 있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평온을 벗어나 갈등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민석은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았다. 지혜와의 관계는 정리되었고 세진과의 연락도 끊긴 채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바닷가를 찾았다. 조용한 파도 소리, 햇살 아래 펼쳐진 수평선. 그곳에서 민석은 자신을 돌아봤다.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모두를 상처 입혔다. 그는 이제 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관계는 삶을 흔든다는 것을. 세진은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고 조용한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민석을 떠올릴 때마다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닌 도피였음을 되새겼다. 지혜는 이혼 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중심에 두기로 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온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민석은 생각했다. 선을 넘는다는 건 그 선 너머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일이다. 그는 이제 다시 평온을 찾아 행복의 바다를 걷고 있었다.
민석은 잠시 시선을 멈춘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맞는다. 세진은 언니와는 다른 결을 지닌 사람이었다. 민석은 그 다름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세진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 민석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선다. 지혜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세 사람의 시선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평온한 아침. 하지만 그 속엔 균열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